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안녕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차장님. 네, 일단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일단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일단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은 반도체고 그중에서도 레거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HBM에서의 모멘텀들이 좀 없었던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세들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은 이제 새로 그동안 있었던 AI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반등 그리고 재고의 감소들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들로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장까지도 오후장 그리고 이번 주장까지도 일단 좀 괜찮은 모습들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급이 양호하게 포착이 되면서 시장 좀 편안한 분위기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잠시 후에 업종별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시장은 어디에 좀 주목하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시장 반등은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현대기아차, 를 동반한 이런 자동차 업종의 이제 강세,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오늘 강세 흐름과 함께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상승에는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좀 차별화된 그런 좀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간에는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전면 재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제 공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공매도 하면 뭐 시장이 좀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당시에도 공매도를 이제 금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도 당시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그 당시에도 한번 공매도가 금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면 재개를 했을 때 이제 시장의 예후가 어떻게 됐냐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항상 그 예후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 특히나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러한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뭐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을 좀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러한 업종들 좀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나하나 좀 섹터 들어갈까요? 오늘 반도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간밤 반도체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알리바바 쪽에서 미국의 AI 버블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 좀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차장님, 이건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세요? AI와 BAI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보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 그러니까 BAI,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면은 1, 2등이 다 우리나라에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반등은 우리나라, 그리고 AI 시장이 치우쳐져 있는 반도체는 지금 이제 미국,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는 흐름들이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양쪽에 다 속해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거기서도 레거시 역시도 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좋다는 것들은 결국은 레거시, 그리고 그 레거시 중에 가장 큰 규모가 큰 한국 시장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레거시 반도체들에 대한 가격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DR5 그리고 DDR4 이렇게 가격들을 한 두 개를 좀 나눠놓고 보면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좀 최근들 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DDR5보다는 DDR4에서의 가격 상승이 훨씬 가파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DDR5 같은 경우는 서버와 AI와 같은 고성능에 지금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DDR4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PC 수요 회복에 따른 그쪽이 더 많이 쓰이는, 그래서 모바일과 PC 수요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요들이 회복됐던 배경에는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들이 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계속적인 경기 부양들을 하기 위해서 이구한신에서 옛것 버리고 새 걸 사자,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가전 제품에 대한 보조금들을 지급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민들이 이런 가전 제품과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종의 중국의 경기가 부양이 된다는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쓰였던 반도체들이 고성능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R4 가격들이 최근에 높이 뛰어오르고 좀 더 DDR5보다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결국 레거시에 대한 수요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럼 레거시에서 가장 큰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관점들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 40%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이제 눈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AI가 시장의 화두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들은 기존에 우리가 조금 더 등한시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삼성전자를 끌어내렸었던 흐름들이 좋아지는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패턴들이 똑같은 반도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가 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회장이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 좋은데 그 규모가 과하다, 좀 버블이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쪽은 AI 반도체. 우리나라는 그보다 범용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오히려 그 우려감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레거시 쪽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6억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800억 원 규모인데 그 세금에 이제 벌금 이런 것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에 영향은 아직은 없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과장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이슈일까요? 네, 오늘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큰 영향이 없다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가 사실 뭐 이번 인도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적 지금 대응을 지금 한 상황이고, 세관 뭐 품목 분류의 그런 해석에 좀 문제라는 그러한 점에서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예정이고, 일단 시장의 일각에서는 한 5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이러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러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좀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러한 세금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법적 다툼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좀 이슈가 좀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존 이제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그러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앞서도 이제 반도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존 뭐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이 지금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2분기부터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 레벨 자체가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거의 역사적인 하단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이런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이제 증시에 좀 유입된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은 위로 잡고 계시는군요.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AI 챗봇 테마의 강세
굉장히 눈에 띄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23%, 이수페타시스도 10%의 급등. AI 챗봇주의 강세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AI 챗봇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시장에 선도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흐름들은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시장 흐름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시장의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좀 큰 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찾고 자금이 한쪽 쏠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AI 챗봇주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중소형주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AI 챗봇주로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AI 챗봇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3천억 언더 그리고 1,000억대도 지금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더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어느 한쪽이 잠깐 솟아올랐던 과정이라고 보는 것들이 저는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전력기기 테마는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힘을 당최 못 쓰는 걸까요? 과장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뭐 전력기기 관련해서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러한 좀 중복 상장 관련한 그러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그리고 현송중공업 이들 3사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좀 그러한 좀 중복 상장 이슈에 따른 그러한 좀 수급적인 그러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견조한 흐름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사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매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지금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 쪽으로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지금 변압기 지금 수출세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달 2월에도 상당히 호조세였고 지금 이번 3월에도 지난 한 20일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상당히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프라 투자가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좀 우려감은 좀 다소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호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수주잔고도 몇 년치 일감을 지금 확보해 놓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기기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동안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즉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는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두 분께 30초 정도 전략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벌써 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 가능한 건지 OX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공략한다면 한 종목씩 탑픽 종목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네, 오늘 시장 상승 종목 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외국인들 오고 있지만 그 업종들 다 운송 장비 그리고 전기전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좀 추천주로서의 매력도가 움직임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의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공매도 이제 재개가 본격화되게 되면 외국인 수급 유입과 함께 결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업종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현대기아차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공 차장, 정영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